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현준입니다. 깊이 있는 시사 IM 실버스타 뉴스입니다. 2025년 올해가 대한민국 인구 구조에서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는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첫 해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오늘 IM 실버스타 뉴스에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노인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놀라운 변화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김 기자, 이번 통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대목은 정작 노인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 기준은 65세인데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기준과 체감 기준의 인식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의 10명 중 8명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 이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이제 나도 노인이구나 라고 체감하는 나이는 평균 71.6세였습니다. 71.6세라. 법적 기준인 65세와는 6에서 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 많은 청춘이다라는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활동이 뒷받침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왜 이분들이 스스로를 65세의 노인이라 부르길 거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65세에서 79세 고령자 중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는 응답이 57.6%에 달했습니다. 반 이상이 은퇴가 아닌 현역을 원한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의 평균은 73세까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본인이 노인이라고 체감하는 71.6세와 거의 비슷한 시기까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5세가 되었다고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단순히 더 오래 살게 된 고령화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령층의 현역화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고령층의 일상생활 시간 사용 패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생활시간 사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고령자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14분으로 오히려 14분 줄었습니다. 반면 미디어 이용 시간은 4시간 6분으로 16분 늘었죠. 잠은 줄고 미디어 이용은 늘었다. 그런데 김 기자,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라는 게 혹시 예전처럼 TV 앞에 앉아 계시거나 신문을 보시는 그런 모습인가요? 앵커님,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치 중 하나가 바로 동영상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고령자의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3분이요? 거의 안 봤다고 해도 무방하네요. 네.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시간이 몇 분으로 늘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16분 늘었으니까. 10분, 19분입니다. 19분이요? 3분에서 19분이면 6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 매체 이용 시간은 줄어든 반면 동영상 시청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플랫폼이 이제 노년층의 새로운 일상이 된 겁니다. 이제는 실버 서퍼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조사를 봐도 고령층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뉴스 및 시사 정보 획득입니다. TV 뉴스의 시청률은 정체된 반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정보를 얻는 창구가 바뀌었다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까요? 이 디지털 격변에 우려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허위 정보 페이크 뉴스 노출입니다.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즉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뉴스 채널로 유튜브를 활발히 이용하면서 자극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 심지어 가짜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정보를 얻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졌다고요? 네, 교제 방식도 디지털화됐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직접 만나는
대면 교제 비율은 5년 전보다 4.7% 줄었습니다. 반면 전화나 화상통화 같은 비대면 교제는 9.2%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률은 92.6%에 달합니다. 거의 모든 분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중 59.1%, 즉 10명 중 6명은 메신저에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아주 보편적인 풍경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시니어로 변모한 고령층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령층. 그렇다면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와 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김 기자, 앞서 57.6%가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물었습니다. 1위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 51.3%였습니다. 역시 생계 문제가 가장 컸군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통계와는 별개로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수년째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고령자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시간 33분으로 5년 전보다 늘었고, 일하는 사람의 비율 자체도 34.4%로 상승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계를 위해 70대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이유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바로 일하는 즐거움 혹은 건강 유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38.1%나 됐습니다. 38.1%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일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거군요. 네, 이는 다른 통계와도 연결됩니다. 일하는 고령자와 일하지 않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일하는 고령자 쪽이 건강 상태가 더 좋고 스트레스는 덜 받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즉, 일이 생계 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효용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 참여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계라는 필요와 즐거움이라는 자아 실현이 공존하고 있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0.3%로 2022년보다 5.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75.5%이 여성 63.9%보다 배우자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남편들의 만족도가 아내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네요.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72.7%였습니다. 이 수치는 반대로 여성 74.4%이 남성 70.7%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남성은 아내에게서, 여성은 자녀에게서 더 높은 만족감을 얻고 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고령층. 이분들의 건강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태도 역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앵커께서 스스로 개척한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고령자들은 하루 평균 20분을 건강관리에 그리고 1시간 27분을 외모와 개인위생 관리에 사용했습니다. 1시간 27분이나 외모와 위생 관리에 쓴다고요? 네, 이 외모 관리 시간은 5년 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스스로 건강과 외모를 가꾸는 사전 예방과 자기 관리 중심으로 삶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리하는 시니어의 모습이네요. 이런 자기 결정권에 대한 태도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응답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84.1%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84.1%. 10명 중 8명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는 것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뜻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반대 비율은 더 높아져서 90세 이상에서는 88.6%가 연명치료를 반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걸까요? 이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확산된 웰다잉, 즉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조사를 보면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로군요. 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최근 3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모든 통계가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는 듯합니다. 바로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이라. 네, 76세인 분이 내가 노인이라고 불릴 나이는 내가 정한다 라고 하셨고요. 유튜브를 조작함에 있어서도 내가 정보를 얻을 채널도 내가 정한다. 삶과 건강에서도 내 삶의 방식과 건강도 내가 정한다.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도 내가 정한다. 는 연명치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오늘 김성수 기자와 함께 2025 고령자 통계를 짚어봤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통계 속 고령자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노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더 이상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위존적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며 스스로의 삶과 죽음까지 결정하려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초고령 사회 원년에 던져진 무거운 질문입니다. 김성수 기자,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실버스타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